아이파크에 놀러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맘떡TV의 주인장님이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맘떡TV. 저는 유튜브 맘떡TV를 운영하고 있는 안수영입니다. 제가 정말 귀하게 모셨어요. 왜냐하면 제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맘떡TV 선생님의 그 영상들이 워낙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꼭 출산을 하고 나면 이분을 어떻게든 섭외해서 꼭 한번 만나봐야겠다. 정말 그렇게 다짐을 하고 수소문 끝에. 근데 이렇게 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40에 출산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주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내가 그때 되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다 찾아보자. 찾아보게 되고 또 주위에 맘떡TV님 영상을 봤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그 모든 영상을 다 보셨어요? 공부하고 감사해요. 봤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지금 만약에 출산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너무 유용하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가르쳐주시는 호흡법 있잖아요. 그거를 네. 제가 진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호흡법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호흡법이 그거를 하고 가면 여러분 자연분만 할 때는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처음에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서 한 2-3cm 열렸을 때의 고통일 때는 진짜 통증이 완화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죠.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가 촉진제, 그러니까 무통주사를 맞았는데 처음에 안 들었어요. 2번 맞으셨죠? 2번 맞았어요. 네,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네. 영상 보니까. 처음에 카테터를 꽂았는데 나중에 약을 넣으니까 분명히 감각이 없다고 하는데 요렇게 스치는 감각까지 다 느껴지는 거예요. 잘 안 됐었나 보다.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촉진제를 넣으니까 막 허리가 뒤틀리면서 저는 정말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다는 심정이었어요. 촉진제라는 게 본래 고통보다 원래 더 아픈 건지 네. 아니면은 더 아파지게 돼요. 더 아파지게 되는 네. 거죠? 유도분만이라고 해서 아예 진통이 없는 상태에서 약을 넣으면은 네. 이게 좀 약 효과가 있어서 배가 좀 슬슬 아픈 애 정도도 있고 정말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대부분 많이 효과를 못 봐요. 근데 진통이 이미 걸린 상태에서 약을 딱 넣어버리면은 네. 그 진통이 더 가중되는 거죠. 그런 거죠? 아, 저는 정말 사지를 어떻게 할 줄을 그래서 제가 외쳤어요. 맞아요. 교수님! 저 그냥 배 갈라주세요. 빨리 꺼내주세요. 여기까지 수술할 거예요 라고 얘기까지 참았는데 정말 선생님께서 제가 그동안 자연분만에 대한 의지가 컸던 그쵸. 거를 쭉 봐오셨으니까 그럼 다시 한번 카테터를 꽂아보겠다고 해서 2번째에 잘 들어서 괜찮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 촉진제를 맞고 정말 사지가 뒤틀릴 정도로 아프니까 그 호흡을 할 그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내 의지대로 안 되고 네. 저는 그나마 계속 이게 일하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네. 대부분 산모님들은 이게 내가 딱 멘붕이 오고 아파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호흡이고 뭐고 나 진짜 죽겠다 막 이래요. 그래서 옆에서 아빠들이 이게 좀 진정을 시켜주고 호흡을 좀 같이 도와주셔야 그나마 좀 수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남편도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안절부절 어쩔 줄 못하고 막 맞아요. 호흡법이고 뭐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양이 자세로 하고 앉으면 저도 그거 통증이 되게 도움 많이 됐어요. 그 여러분 진짜 너무 아플 때는 고양이 자세 하니까 정말 확실히 그게 효과적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골반 양 옆으로 흔드는 거 이것도 진짜 초반에 좀 많이 도움 되죠. 통증 완화 아파오기 시작한다 하면 이렇게 움직이면은 조금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는 무통주사 듣고 나서는요 진행이 빨리 됐잖아요. 네. 그래서 주위에서 막 아니 너네 왜 소리도 하나 안 지르고 분만을 했어? 주변에서 이렇게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 그래서 제가 무통주사 맞으니까 나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 그랬어요. 되게 신기한 게 묵직하게 내려오는 느낌은 나는데 진통이라는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프지는 않은 거죠? 아프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옆에서 아까 그렇게 아파했는데 진짜 아기가 나올 때는 정말 죽을 만큼 아프다는데 그쵸. 왜 이렇게 평온한 표정이야? 막 이러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제 분만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 육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맘떡TV님 아기는 지금 4살. 4살. 네. 벌써 4살이에요? 말도 하고 딱 돌 지나는 순간부터 진짜 팍팍팍 크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요? 네. 아. 지금 많이 안 하시죠. 그 제가 처음에 조리원에 있을 때는 너무 편안한 거예요. 편해요. 조리원 선생님들이 다 해주시니까 네. 수유 콜 와서 수유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 근데 이제 조리원에서 나온 순간부터 주위에도 보면 멘붕에 맞아요. 눈물 같이 애랑 맞아요. 울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맞아요. 거예요. 집에 와서 엄마 모유 수유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왜 애한테 분유를 더 안 먹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다 물어봤더니 다들 초반에는 분유 보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 거죠?
일단은 주변의 엄마들보다는 조리원에서 계속 경험이 있는 선생님 말을 듣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가슴이 산모들마다 양이 많은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고 천천히 느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솔직히 조리원에서부터 아기 먹을 양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산모분들이 많이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완모하시는 분들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되게 작기는 해서 네. 다들 분유 보충을 많이 해요. 이게 완모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CC 달려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배고파하면 애기가 배고파하면 주고 애기가 잘 먹고 있나 부족하진 않나 뭐 자꾸 빨려고 하면은 전량 줄었나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도 이렇게 좀 찍기는 했는데 네. 수유하는데 애기가 막 북조선 기저귀 6장 이상 잘 나오고 체중 증가가 뭐 잘 되면은 굳이 보충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두 번째 질문.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범준이 집을 데리고 와가지고 애기 달랜다고 이렇게 흔들고 그다음에 짐볼에서 아기를 재우면 잘 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엄마들 많이 하죠. 영상을 보시고 막 댓글에 아기 흔들면 안 돼요 뭐 이러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게 안 된다는 건지. 이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신 거죠? 네네. 네, 이게 돌전 아기한테는 좀 조심해야 되고 2세 전까지는 조심하라고 얘기는 드려요. 네. 왜냐면 성인보다 애기 머리가 더 크고 뭐 4등신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머리 아직 못 가누다 보니까 머리를 가누기 전까지는 특히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게 머리를 지탱하는 목 근육이 아직 발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애기 이렇게 막 세게 흔들 때, 그쵸? 그거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세게 흔들 때 뇌 충격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라고 하는데, 네. 뭐 단순히 애기 뭐 그냥 달릴 때 둥가둥가, 뭐 바운서를 좀 약하게 태운다는 정도로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 드리진 않는데, 네. 애기 막 안 달래진다고 막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게 힘이 막 들어갈 때 있잖아요. 세게 앞뒤로 흔드는 거 되게 위험해요. 이게 머리, 앞뒤로? 그쵸? 머리랑 몸이 이렇게 분리돼 있는 거,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되고. 네. 애기 놀아준다고 막 우리 하늘 오케이 이거 있죠. 그거 자주 하는 것도 사실 권장하진 않고. 네, 그리고 카시트 네. 때 카시트가 그냥 뒤보기를 권장하는 게 이게 2년까지는 뒤보기로 좀 태우라고 하긴 하거든요. 가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그렇게 태우고 계시죠. 네. 그죠. 앞보기를 딱 했을 때 뭐 어릴 때 앞보기 하거나 안고 태우거나 그렇게 되면은 딱 브레이크 밟아버리면 뭐 이렇게 하죠. 머리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그래서 뒤를 보게 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뒤를 보게 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아까 2세 전까지 흔들린 아기 증후군 조심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2세까지는 가능하면 뒤보기. 네. 이제 범준이가 지금 65일 됐는데 봄이 와버렸어요. 겨울에 태어났는데. 좋을 때죠 이제.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 100일이 안 됐는데 산책에 데리고 나가도 될지 밖에 데리고 다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카들은 언제 나갔대요? 그게 다 기억이 안 나네요. 커요, 애기들이? 아니 그렇진 않은데 음. 대부분 조카들은 가을에 태어나서 어차피 겨울에 어차피 추우니까 겨울 지나고 나갔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최소 100일은 지나서라고도 하고 저희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가능하면 6개월 지나서 나가는 게 좋습니다라고는 하는데 6개월? 저는 6개월 지나서 그때까지 그럼 아기가 안 나왔어요? 네, 저는 산책도 사실 많이 안 해가지고 근데 이게 엄마들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50일 지나서 조금 날씨 너무 좋으면 짧게 했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돌까지도 거의 접종 나갈 때 말고는 산책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저희는 여행을 제대로 간 적이 이제 애들 2돌 지나가지고 그때 우리 한번 뭐 제주라도 가볼까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사실 뭐 제대로 뭐 어디 가족끼리 여행다운 여행을 가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원더윅스에 대한 질문 하고 마치도록 원더윅스요? 하겠습니다. 사실 원더윅스 보면은 네. 계속 원더윅스예요. 계속 아닐 때가 없어. 공부하셨나봐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 도대체 맞아요. 빨간 날 원더윅스로 표시되지 않은 날이 더 없네. 요즘에는 많이 공부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원더윅스 말고도 정말 육아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맞아요. 하셔서 엄마들이 아는 것도 되게 네. 많으세요. 성장급증기는 신체적으로 막 성장하는 시기. 네. 원더윅스는 20개월 전까지 한 10번 정도의 정신적인 막 도약 시기가 네. 있다라고 하는 정신적 성장 시기라고 하는데 아기들이 딱 그 성장 급등기 말고 그 원더윅스랑 그 시기 딱 포함되면은 진짜 평소보다 많이 보채고 계속 울고 막 달래도 달래지도 않고 막 계속 안으려고도 하고 네. 수유텀 잘 잡혔는데 막 다 깨지고 더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주기적으로 와요. 수면 교육도 원더윅스와 상관없이 그냥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면 교육 얘기하고 계시나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애기가 이 잠만 잘 자고 밥만 잘 먹어도 정말 이 너무 효자가 편하죠. 너무 끝이죠, 편하죠. 끝. 네. 네, 근데 애기 잠 못 자고 자꾸 칭얼거리고 밤새 깨면은 엄마 아빠가 다 막 피폐해져가지고 맞아요. 일상생활이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6주부터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수면 교육을? 6주가 되면 애기들이 어두운지 밤인지 뭐 밝은지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면 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낮이면 낮답게 좀 밝게 해주고 밤이면 밤답게 좀 어둡게 해줘서 이렇게 수면 의식을 좀 지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 그래서 애기가 혼자서 좀 누워서 자는 연습이 되도록 하면서 3, 4개월 정도 되면 딱 수면 패턴이 잡히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되면은 밤중 수유는 가능하면 끊으라고 얘기를 드려요. 4개월부터는요? 안 먹어도 되는 시기가 오면은 그때 좀 끊으라고 얘기를 드리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맘떡TV님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같이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말이 막 되게 흥분해서 해가지고 네, 맘떡TV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네. 지금 말만큼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